오늘은 대단한 내용을 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스터디라든지 운영이란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라는 모임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수장을 맡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강사분들도 나오고, 많은 수익도 나오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도 지금 처음 만나고 뵙고 하지만은 그 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만큼 좋았던 것도 없고, 그냥 저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목표는 저희는 수익입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경공매. 우리 지금 두 개의 조가 있죠? 두 개의 조가 있는데, 경공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5천 기준으로 3개월에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과세 세팅을 한다, 아니면 2년 동안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5천 투자해서 2년 뒤에 5천 먹으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과 향후 매매 차익까지 그려진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레임님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 파티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종목시켜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고정 수익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얘기하면은 5천 기준으로 3개월에 1,000만 원이 작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행에 넣어봤자 3% 4%밖에 안 나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5천 넣고 2년 뒤에 5천이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시장이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톡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50일 동안은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족장조, 설렘조 같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운영을 합니다. 단 조를 나눕니다. 조를 나누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장 갈 때 다 참석 못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경매조에서 1조, 2조 나눌 거예요. 그 1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문지를 할 때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조, 2조는 주거용조,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에어비앤비, 파티룸, 뭐 이런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도 1조, 2조를 나눕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니 난 왜 1조고 난 2조야? 라고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매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비해서 나눠놨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고, 알다시피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입찰하는 물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우리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적은 우리 방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대한민국이에요. 80명 안에서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뽑아낼 수 있을까?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임장하면 더 갈 수 있을까? 그게 더 가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한 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장 갈 때 모든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석은 설레임조에 있든 족장조에 있든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참석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다 못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은 각 조, 자신의 조에는 무조건 참석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경매 1조가 갑니다. 그러면 그 1조는 책임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리더입니다. 다른 조는 같이 와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1조는 1조 임장에는 참석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조도 참석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조는 참석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거고 1조는 무조건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족장님, 그런데 다 왔는데 입찰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일단은 먼저 이게 있긴 합니다. 매입 우선권은 해당 조에 있음이라고 해놓긴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뭐 다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공매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레임조에 있는 분들에게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고를 하고 그 물건을 가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레임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먼저 컨택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우선권은 먼저 그 조에 있다라고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접근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공매는 어차피 입찰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찍어놓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조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전에 운영진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운영진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갔다 오면 왔다 갔다 차비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거잖아요. 2, 30만 원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전날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진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그럼 운영진이 얘기해 줄 거예요. 같은 물건 입찰하셨습니다. 제일 높이 쓰신 분 그분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저희가. 제일 높게 쓰신 분. 한 사람만 가시죠. 대표로. 단 제일 높게 쓰신 분은 그때 가서 낮추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쓰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팀장을 뽑아야 됩니다. 각조 2명이에요. 즉 족장조 2명, 설레임조 2명 뽑을 거예요. 참석 가능한 사람. 이건 뭐냐면 저희가 임장일 저희 족장조 5번, 설레임조 5번, 총 10번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 운영은 팀장님이 계실 거고 팀장님의 혜택은 입찰 매입 전에 개인 상담 2회 또는 식사 1회 중 선택을 해서 운영 기간 동안 쓰시면 됩니다. 팀장님이 또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팀장이 해야 될 일. 이거는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께서 잘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물건의 개수는 참석 인원 숫자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간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물건을 보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건 안에서 우리가 맞는 물건을 찾는 게 맞습니다. 한 개의 물건에 2, 30명 가는 거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맞은 물건과 많은 생각을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개수는 참석인 때에 달라질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 있는 인정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족장조 같은 경우에는 1조는 아까 비상업조인데 이건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그냥 2조는 상업용이 될 거고 슬램조는 이런 식으로 나눠놓긴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임의로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날 조에 맞는 유지의 물건을 선정해서 5개의 물건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조다 라고 하면은 주거용 3개, 상업용 2개 이런 식으로 뽑을 거고요. 상업이다 그러면 상업용 3개, 주거용 2개 뭐 이런 식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레드 같은 경우에는 각 조에 맞는 유지의 물건을 최대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하지만 매물에 맞추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외도민 가능한 숙소라든지 아니면 임대 가능한 숙소라든지 지역을 정하기보다는 매물에 맞추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참석을 많이 하는 만큼 우리는 많은 물건을 얘기할 것이고 참석이 없으면 하나만 갔다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는 중간에 모여서 스터디를 합니다. 우리 내가 조사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시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조사를 한 다음에 중간 지점에 모여서 스터디를 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5개의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부천, 뭐 홍대, 뭐 강남, 용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중간 지점에 모여서 스터디 룸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스터디를 해요. 지금은 너무 극단적이게 너무 멀게만 했는데 최대한 가깝게 하기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냐, 10시 반에 11시에 모입니다. 모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비스님이나 건물주 여신님이 이렇게 조를 짜줄 거예요. 이렇게 당신들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조사해 라고 해서 이제 보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서 조사해서 오시면 돼요. 집계를 하고 찢어주면은 11시 반부터 3시까지는 임장을 하고 임장을 끝냅니다. 3시부터 한 4시 반 1시간 정도는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어디로? 저희 스터디룸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갔다 오신 분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갔다 왔던 것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한 거 가지고 6시부터 8시까지 피드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8시에 끝나는 거예요. 많이 늦죠? 하지만 이것도 빡빡할 겁니다. 그날 하루를 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루는 최대한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장이 해야 될 일, 어떤 포인트를 임장할 것인가,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조원분들한테 이제 찢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이 가는 물건이 뭔지 모르지만 거기 가는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다 손품을 팔고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론을 낼 거죠. 우리가 결론을 내는데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결론을 내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임장 가는 날이면 어떤 물건인지는 보고 와야지 우리가 결론을 지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얻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것만 보고 온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말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손품은 최대한 팔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얻어가실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 조원들한테 지정을 할 거고요.
인원수에 나누어서 임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건지가 가까운 데서 퍼져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모여서 조장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물건 임장지가 좀 멀어서 중간에 모여서 가기 힘들어 하면은 그 전날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대여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혼자 다 하기 힘들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뒤풀이가 있다 그러면 뒤풀이 장소도 좀 섭외해야 됩니다. 식사 우리가 아까 보면은 저녁은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 없어요. 저희 김밥 또는 도시락을 주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도 해야 된다. 그러한 비용 정산도 하셔야 될 거다 라는 겁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 할 때에는 운영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도시락 정도는 사주십시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면은 저번에 하니까는 아니 왜 말 안 하고 왜 내가 너 밥 사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좀 말해야겠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N빵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영진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설문조사 할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설문조사를 좋아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야지만이 우리의 임장에 대한 질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싶은 것도 알 수 있고요. 사고 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치기 전에 오지 말고 제가 알아야죠. 그래야 제가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허들을 최대한 제가 낮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문조사는 꼭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점도 드리지만 페널티도 많이 드리거든요. 무조건 참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카카오톡방인데요. 메인방은 지금에 있는 방입니다. 4개의 카톡방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1조, 2조, 3조, 4조. 근데 이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임장 갔을 때 뭔가 배분하기 위해서지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메인방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우리끼리 나눠야 될 얘기가 있을 때 쓰는 방이지 모든 거는 메인방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조에서 얘기한 거를 3조에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지만이 나도 그걸 매입을 하죠. 내가 지금 4조에 있지만 2조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관심 있어요. 보면은 공유해야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임장이라든지 뭘 짜야 된다 할 때에는 각 조방에 대한 카톡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에서 좀 특별한 얘기를 나눴네 하면은 정리해서 막 메인방에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좋은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줄이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메인방에서 얘기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공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저희 계속적으로 저희 카톡방이라든지 해서 인사할 거잖아요. 인사할 거고 뭐 평일 주말 빨간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상관 가리지 않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얘기할 수 있으니 꼭 무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50일 동안은 정말 쉼없이 잘 달리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카톡방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